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 그리고 내일은 또 쉬는 날입니다. 야, 이거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쉬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가 오르더니, 갑자기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빠르게 보고 또 쉬는 날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중동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공포심에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1.5%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기술주에서는 투매가 나타났고 방산에너지 관련주는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한때 5%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금, 선물도 0.9% 정도 상승하는 등 전쟁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미국 경제 지표를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 47.6을 밑도는 47.2가 나오면서 또다시 경제에 대한 걱정도 조금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몰랐네요. 외국인이 무려 18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5만원대를 살짝 보여주고 다시 올라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진짜 오만전자가 종가 기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얼마나 팔고 있나 봤더니 18일 연속 3전을 던지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8.7조 원이나 매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3전의 실적 하락 걱정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 리포트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마이크론이 서프라이즈를 내주면서 야, 반도체 그렇게 나쁘지 않대 라는 얘기는 나왔지만 3전은 그거는 내 이야기 아니야. 나는 그냥 떨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진짜 차트를 보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죠. 다음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9월 코스피는 3.25% 하락 마감했습니다. 9월 달에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냈죠. 참고로 코스피는 2020년 이후부터 코스피의 9월 수익률에 마이너스를 기록을 안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미중 경기 불안 등의 이유로 국내 증시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왜 우리만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지난 27일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증시의 자금 이탈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달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일단 증권거래소는 2,400에서 2,800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4분기 중반부터는 금리 인하로 대한 효과가 나타나며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글로벌 증시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또 홍콩은 별나라로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수익률 하위권에서 순식간에 1등까지 뚫고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올해 상승률 순위를 보면 항생이 무려 31%로 1등, 대만이 23%로 2등. 자, 대만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죠. 똑같이 반도체 위주인 시장인데 이 친구는 23%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19%, 인도가 16%로 위 나라들이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나타낸 나라들이고요. 그렇다면 하위 세계는 어딘가 봤더니 코스피가 마이너스 3%, 항생이랑 코스피랑 34%가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창 전쟁 중인 러시아가 마이너스 9%, 온갖 제재를 다 때려맞고 있는 러시아가 마이너스 9%인데, 그런데 이게 꼴찌가 아닙니다. 꼴찌가 어딜까요? 맞습니다.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11%로 6.25 전쟁이 만약에 올해 터졌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은 빠지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매우 끔찍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열심히 전쟁 중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나라 많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2% 올랐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건 이겁니다. 폐지 가능성까지 나온다는 금투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예를 한다고 해도 2년 뒤에 또 논란이 될 것이 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좋다면 상관없지만 혹시나 그때 또 만약에 증시가 좀 이상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대선을 앞둔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기울고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면은 4일 금요일이죠. 그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폐지 소식이 나온다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뭐 한 2~3%씩 쭉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한 번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회는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뭔가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발의 건수 경쟁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8대 국회에서는 700개의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지금 22대 국회는 무려 3,400개로 미칠 듯한 입법 발의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걸 검토하기가 실제로 어렵다고 합니다. 1인당 검토해야 될 법안이 해외 선진국 대비 60배가 넘다 보니까 당연히 퀄리티 좋은 법안이 나타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 뭐 베끼기 법안 아니면은 뭐 규제만을 위한 법안, 황당 법안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도 뷰티 팔아요. 다이소가 뷰티 맛집으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마트와 편의점에서도 야 우리라고 못할 건 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뷰티에 뛰어드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시리 올리브영은 기분이 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어쨌든 최근 세븐일레븐에서는 뷰티 특화 매장을 개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도 노브랜드 화장품을 강화하고 있고 CU에서는 저가 화장품을 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최근 화장품 유행은 럭셔리가 아닌 가성비다 보니 이러한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리들샷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6개인가 들었는데 3,000원, 하나에 5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만족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바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제가 느낀 감정을 좀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찾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소식을 보겠습니다. 몇몇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는 사기꾼이다. FSD를 너무 과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테슬라는 말을 했고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10월 10일 어떤 로보택시가 공개될지 기대가 되고 자율주행 관련주인 라이콤 오늘 불기둥 세우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할 섹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그 다음에 STO 관련주 과연 4분기에 빛날 수 있을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소식을 보겠습니다. 약속 대련일까요? 아니면 진짜 싸움일까요? 결국 국장이 열리 몇 시간 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무려 180발이나 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란은 야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니들이 멈추면 우리도 멈출게. 요렇게 온도 조절을 좀 했고 하지만 네타냐후는 노빠꾸 모습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네 죽었다 기다려라 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쟁은 결국 더 커지게 될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죠. 여기서 딱 멈추는 모습이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왼쪽에 보다시피 흥구 석유 등 장 초반에는 매우 뜨거웠지만 그래도 조금은 하락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운우님은 어떡하나 미국 동부 걸프 연안의 항만에서 47년 만에 펍이 실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동부에서 처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파업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하루 최대 50억 달러, 6.6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물류 파업이 일주일 만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밀린 물량 소화에는 1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해운주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니 길이 근데 이제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까 뭐 빠르게 해결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은 강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릴 수도 있긴 하지만 대선이 한 달 남아서 그 카드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거기다 중동 긴장감까지 올라가며 해상우님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고 이런 소식이 나오자 해운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깻잎 좋아하시나요? 깻잎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이나 사상 최고치를 좀 찍지 깻잎이 먼저 찍는 걸 볼 수 있네요. 현재 깻잎의 100g당 소매 가격은 3,514원으로 2개월 전보다 약 1,000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는 2014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가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깻잎 말고 상추 먹어야겠다. 아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네요. 상추의 가격도 1년 전보다 46%나 상승한 상황이며 오이도 16% 모든 채소가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폭염 그리고 집중호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국경절 연휴 기대감. 지금 현재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제주도에 외국인 입국객이 20만 명을 넘어섰는데 10월에 다시 한 번 더 월별 최고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11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중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SK증권은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서 국경절 연휴 특수 기대감을 주목하자 이러한 의견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 중국 관련주가 난리가 나고 있죠. 이 와중에 한중 정상회담도 실제로 열리게 된다면은 충분히 중국 관련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 관련주 등등 최소한 단기간 관심을 가질 필요는 당연히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간에 마이너스 6%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10%가량 감소했고요. 월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로 실망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분기에서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8에서 10%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월가 예상보다 더 나쁜 모습이라서 당연히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나이키에서 뭔가 변화를 꾀하긴 했습니다. CEO를 전격 교체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CEO 교체가 나오면 보통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가이던스 등 이런 것들이 좀 나쁘게 나오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며 결국 시간에서 마이너스 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027년부터 개 식용이 금지될 예정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가 떠오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개 보양식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고 사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찾는다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와중에 그래도 보양식은 필요하니까 염소가 대체제로 인식이 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염소 생산액은 2015년에는 750억이지만 벌써 어느덧 22년 1670억까지 성장했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염소고기도 한 번인가 먹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먹었을 때 맛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먹지는 않을 것 같은 이 느낌.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조금 가지고 계실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빠질 곳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주 신작 경쟁이 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갓겜의 아케이지,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도깨비, 크래프톤의 눈물의 마시는 새 등등 이러한 게임이 오고 있고요. 참고로 게임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2억 달러, 2,600억 이상을 투입하면 트리플 A급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게임이 내년부터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쟁 심화는 중국이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50이라는 게임 무려 사흘 만에 1,000만 장을 팔아버리는 모습을 나타냈고 놀랍게도 이 50이란 게임은 중국 개발사가 개발한 첫 번째 트리플 A 게임이다 보니까 한국 게임 업계에서도 야 이거 따라잡히면 안 된다 라는 생각 플러스 그리고 트리플 A급 돈을 투자하면 결국 성공하더라 이러한 기대감도 동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NC소프트에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가 사전 예약 100만 건을 달성했다 이러한 소식이 나왔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게임은 4분기에 출시가 목표고 리니지 IP 기반 신규 게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부터 글로벌 출시를 한 스로렌 리버티 TL 이 친구도 스팀 일간 최다 동접자 32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게임주 여기가 바닥일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